서울대를 보면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균형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빠져서 정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은 127명 빠져서 정시로 넘어갔고요. 그렇긴 하지만 전형 성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특별히 교과 전형으로 바뀌지 않았지만 인원이 빠진 것이 어떤 효과가 있게 되냐면 모집 인원이 축소가 되면요. 내신 컷이 상승할 거라고 모두들 예상을 하잖아요. 내신 컷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지원한 아이들 간에 다른 정성적인 평가 요소가 약해지다 보니까 서류 점수가 비슷해져요. 실질적으로는. 서류 점수가 비슷해지면은 2차에서 면접이 다른 요소를 건들지 않아도 실질적인 변별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류 점수에서 차이 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게 지균이나 일반 전형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디가 사이트를 통해서 합격자 내신 공개된 게 이게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학생들로 하여금 더 좀 어려운 상황을 좀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됐어요. 또 나아가서 정시하고 수시하고 전형 요소 개별화 마지막에 이게 표현이 좀 어려운데 무슨 얘기냐면 2023학년도부터는요. 정시에서도 서울대가 내신을 봅니다. 그 내신을 보는 정도가 굉장히 많이 봐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꽤 변별이 많이 그 수능만으로 모든 게 결정되지가 않아져 버려요. 2023학년도에는. 무슨 얘기냐면 내신이 약간 부족해도 서울대 그나마 노려볼 수 있는 마지막 해라는 거예요. 예, 내년에는 아예 기회 자체가 정시에서도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지원 가능권인지 아까 보셨죠? 한 8대1 정도가 형성이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서울대 지원 가능권인지 아닌지가 좀 면밀하지 않은 학생들도 서울대 일단 지원하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한 10년간이 지났지만. 그래서 이거를 빠른 판단을 해서 서울대 준비를 해야 될지 아닐지를 결정을 빨리 보셔야 되는데 이걸 보려면 일단은 2학년 2학기 내신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겨울방학 때 정시 공부에 어느 정도나 투자를 많이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시다. 그리고 연세대학교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교과 전형이 생겼죠. 추천형입니다. 추천을 받아야 되고 교과 전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대가 했었던 전략을 이제 연대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내지는 교과 전형을 대학이 원해서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이 뽑고 싶은 아이들을 뽑는 구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택하고 있는 게 6배수를 1단계에서 뽑는 겁니다. 교과 전형을 법으로 해야 돼. 10%는 무조건 지역인재균형 전형으로 뽑아야 돼. 그런 상황에서 대학 입장에서는 뽑고 싶은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하는 게 직접 사고력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6배수를 불러서 재시문 기반 면접을 변별을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교과 전형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면접 전형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등급별 환산 점수와 Z 점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학교별로 차이가 있어요. 어떤 학교는 Z 점수가 좀 더 잘 나오는 학교가 있고 그러지 않은 학교가 있어서 실제로 연대 면접형 1차 내용하고는 똑같거든요. 기존의 면접형 1차 자체가 교과 변형 점수, Z 점수 50% 해가지고 1차 평가를 했었었는데 그거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 배수가 많이 달라지는 거죠. 연세대 활동우수자 전형 규모가 많이 줄었고요. 정시로 많이 빠져나갔고 추천형하고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동일분으로 묶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전형은 국제계열 빼고, 국제계열은 조금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적어도 그냥 일반 학종 교과 이쪽만 놓고 보면은 활동우수자 전형에서 수능 공부도 해야 돼요. 그리고 연대에서는 정시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1차는 내신으로 하니까 내신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근데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니까 6배수를 뽑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합격하는지 여부는 활동우수자 전형이든 추천형이든 결국은 농구술 실력으로 6배수 경쟁자들을 제쳐야 돼요. 그러니까 좀 무거운 이야기이고 좀 안타까운 말씀이기는 한데 소위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거 있죠. 내신, 수능, 논술 요게 부활을 했습니다. 예.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이 되기는 했지만 결국은 어떤 수시 전형 조합을 생각하든지 간에 이 모든 거를 대비해야 되는 게 올해 연세대 입시 전형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요것하고 약간 궤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제 사실상 외고 친구들을 위한 전형인데 국제계열 특기자 전형이 있죠. 그래서 요쪽 계열로는 사실은 이분화됐습니다. 그러니까는 학종 국제형 하스 그리고 언더우드 특기자 요렇게 완전히 이분화돼 있어요. 그런데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스 전형 언더우드 특기자를 쓰는 아이들하고 하스를 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중복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 전형이 생겨버리고 그리고 정시로 많이 넘어가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굉장히 숫자를 조금 뽑죠. 5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대가 학생부 종합 전형 작년에는 2,700명, 올해는 많이 줄어가지고 2,200명이에요. 근데 연대가 500명을 뽑는단 말이에요. 요 규모 차이가 좀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만 놓고 보기는 연대가 서울대보다 합격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허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외고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직접 도전을 하느냐. 거기 도전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 못 쓰거든요. 그래서 국제형을 쓰고 특기자를 쓸 건가 아니면은 일반과 활동 우수형을 쓰고 또 특기자를 쓸 건가 요거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언더우드는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입결이 높아갈 우려가 크다 올해. 그래서 특목고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연대를 뭐 다른 어떤 우회할 그런 전형은 올해는 찾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내신도 공부를 해야 되고 수능도 해야 되고 농구술도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시고요. 고려대 요런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만든 사실 어떻게 보면 장본인이 고려대입니다. 한 3년 전부터 해가지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1차 배수를 5배수를 뽑다가 올해는 급기야 이제 6배수를 뽑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내신도 잘해야 되고 수능도 잘해야 되고 6배수를 돌파할 수 있는 논술 실력도 키워야 되는 것에 원조가 이제 고려대였죠. 사실 최근 몇 년간 고려대 입시 결과가 뽑아놓고 나서 그 총장님이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셨다고 해요. 요런 트라이앵글 전형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연대가 결국 따라왔고요. 특기자 전형이 폐지가 됐어요. 스카이에서 유일하게 외부 스펙을 활용할 수 있었던 전형인데 그것이 작년에는 비어문 계열이 폐지가 되더니 이제 올해 들어서는 어문 계열마저도 폐지가 돼서 이제 외부 스펙을 활용할 수 있는 스카이 전형은 없습니다. 예, 모두 다 학생부 종합 전형 안으로 들어와 있고요. 특기자 55명 뽑는데 이거 이제 체육 특기자, 운동선수들, 그리고 디자인, 뭐 요런 단위들이고 인문 계열은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과 100%, 예전에 작년에 1158명을 뽑았던 학교 추천 전형은 말이 교과 전형이지 사실은 학생부 종합 전형처럼 운영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 전형이란 이름이 붙은 게 60% 교과가 들어가기 때문이었는데 4% 추천을 받은 아이들 중에 최저 점수가 58점 몇 점이에요. 그러니까 60점 중에 사실상 1.2점 요거 가지고 교과에서는 점수 차이가 밖에 안 났고 20점인 정성평가, 서류 정성평가에서 한 10점 정도 변별이 났고 면접 20점에서 10점 정도 변별이 날 거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서류 전형으로 바뀌었죠, 사실상. 그래서 그랬던 전형인데 이제는 완전히 교과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100% 교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내신 계산해서 들어가는 게 80점이고요. 그리고 서류 평가에서 들어가는 게 20점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요. 만만치 않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학교 추천 4%를 받아야 되고. 아까 잠깐 이제 교과 계산하는 방법이 학교별로 천차만별이라 가지고 이렇게 뭐 대표적으로 고대만 잠깐 설명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식이 복잡하죠.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안 쓰던 기호들도 보이고요. 요런 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점수를 산출합니다. 그냥 내신 평균 몇 점 몇 요거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각 교과목별로 할당돼 있는 변환 점수가 있어요. 그 변환 점수를 더하게 되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석차 등급만으로 만약에 계산을 할 수 있는 생기부였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을 텐데 석차 등급만으로 지금 생기부를 교과 점수를 못 더해요. 왜냐하면 과목별 성취도만 표기되는 경우 진로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 뭐 해가지고 기본 과목이 아닌 것들이 아이들의 한 거의 단위수로 따지면은 4분의 1 이상? 뭐 많은 학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선택 과목으로 점수가 매겨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변별하기 위한 방법을 각 대학들이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 넣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A를 받았는데 A를 받았으면 일단은 최소 1이에요. 최소 1이고 성취도 A인 학생 비율, 다시 말해서 60%가 A인 과목이다. 그러면은 성취도가 1.6점인 겁니다. 1등급이 아니라 1.6등급인 거예요. 그리고 성취도 A가 80%다. 되게 쉬운 시험이었다. 그러면 1.8입니다. 그거를 변별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시험이었느냐. 시험이 쉬우면 쉬울수록 거기서 불리하게 될 텐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외고 다니는 학생들, 부모님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성취도 A가 90% 나오는 교과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0.2점, 0.3점이 훅 불리해지는 거죠. 근데 그 0.2점, 0.3점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해요. 여기에서. 요것의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1.6점이다 그러면은 1등급 잘라가지고 100점을 주는 게 아니고 또 올림 해가지고 2등급 98점을 주는 게 아니고 1.6점이면 요 사이에서 1.5 설명하기 쉽게 1.5점이다 그러면은 요 사이에서 99점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뭐 3등급 시작이다 그러면은 요 사이 점수에서 뭐 3.5점이다 그러면은 요 가운데 점수를 준다 뭐 그런 뜻입니다. 진짜 A, B, C 받는 거는 한 과목이라도 B가 있잖아요. 한 과목이라도 B가 있으면 고려대는 지원이 그냥 불가능한 겁니다. 아예. 그래서 요 의미는 뭐냐.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요 막 복잡하게 계산되어 있는 결국은 해석을 하면 일반고 온리 전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복잡하게 뭔가 보정을 해주고
학교별 수준 차이를 변형을 해주고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힘들게 시기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일반고 극상위권 아이들을 위한 전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학우 전형은 한 절반 정도는 특목고, 절반 정도는 일반고에 해당하는 전형이에요. 대체로 매년 보면은 한 55% 정도가 일반고, 그리고 45% 정도가 특목고 학생들이 합격하는 전형인데, 원래 5배수를 선발을 하다가 올해 인원이 전체적으로 줄면서 6배수 선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가는 인원 규모 자체를 확보를 하려고 고대가 노력 중인 전형인 거고, 실제로 경쟁률이 대체로 한 10대 1에서 12대 1 정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거보다 경쟁률이 더 높아질 염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 완전히 교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교과가 조금 약해도 지원을 해봤을 수 있었던 일반고 친구들이 올해는 어떻게 되냐면 중복 지원이 돼요. 작년까지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랑 일반 전형 중복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근데 올해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둘 다 지원할 겁니다. 네. 저부터도 컨설팅 하면 애들 둘 다 쓰자라고 할 거예요. 어차피 수능 공부 해야 되는데 수능 공부 최대한 하면서 둘 다 쓰자. 그러면 올해 사실 특목고 친구들 입장에서는 일반 학우 전형에서 예년보다 교추로 빠져나갔을 일반고 아이들이 중복 지원을 할 거라서 그 친구들하고도 경쟁이 더 붙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6배수 이내에서 면접 전형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계열 전형은 원래 예전에 국제인재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특기자 전형이었다가 그게 한 절반 정도가 일반 계열 전형으로 넘어왔죠. 비어특이 올해에.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어학 특기자 전형도 완전히 일반 계열로 넘어오게 되는 그런 전형인데 외고 위주의 내신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는 거의. 올해도 사실은 일반고 친구들이 이름에 속아가지고 일반 전형 계열적 합평이라고 하니까 일반고 친구들도 뽑아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원래는 한 7대1, 8대1 나오던 경쟁률이 20대1, 30대1까지 치솟았어요, 올해. 이름을 바꾸면서. 그랬는데 실제로 1차 합격자 명단을 쭉 받아서 보니까 80% 이상이 외고입니다. 파이널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출신 학교고요. 예, 거의 대부분 외고 특목고 친구들입니다. 예년 국제전형이었을 때랑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외고 내신 위주로 1차를 끊고 어느 정도 내신 안에 들어오는 6배수, 5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으로 실제 변별을 해가지고 뽑는 전형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더 이상 외부 스펙이 제출을 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결국은 뭐 결론에서 말씀드렸던 거 다시 반복하게 되는데 고대가 시작했었던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이제 연대가 이어받아서 올해 스카이 전형은 완전히 내신, 수능, 농구술 어느 하나도 버릴 수가 없는